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경제특화 뉴스 쏙쏙경제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입니다. 삼성전자의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8조 원을 돌파하며 2년 만에 최고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올해 초 출시된 스마트폰 갤럭시 S7이 많이 팔린 데다 침체했던 반도체 시장이 회복되면서 실적이 대폭 개선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야구 팬들의 불만을 샀던 이른바 야구장 맥주보이 규제가 전면 허용됩니다. 국세청이 주류 관련 고시와 규정을 개정함에 따라 치킨집의 맥주 배달과 슈퍼마켓의 주류 배달, 와인 택배도 가능해집니다. 최근 계속된 집중호우로 전국 농지가 피해를 보면서 채소와 과일값 등 장바구니 물가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풋고추와 적상추, 자두값이 2주 전보다 30% 정도 올랐습니다. 정부가 5년 안에 국내 전기차를 25만 대까지 보급하고 수소차도 1만 대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차와 수소차를 새로운 수출 품목으로 육성하는 것을 포함한 신규 수출 품목 창출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네, 시장 점유율 1위 정수기 업체죠. 코웨이의 일부 얼음 정수기에서 중금속인 니켈이 검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코웨이는 이 사실을 알고도 쉬쉬하다가 이제야 정수기 사용료를 돌려주고 건강 문제까지 책임지겠다고 나섰는데요. 소비자들은 집단 소송 준비에 나섰습니다. 신호 기자와 어떤 내용, 문제가 있었는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초부터 코웨이 정수기 니켈 검출 사실이 알려지기 시작했죠. 회사 측에서 알았던 것은 그런데 훨씬 이전이라면서요? 네, 코웨이가 알게 된 것은 거의 1년 전입니다. 지난해 7월부터 소비자 항의가 들어왔습니다. 바로 이 얼음 정수기를 포함해서 3가지 제품에서 문제가 생겼는데요. 2014년 4월부터 1년 8개월 동안 설치된 8만 7천 개가 해당됩니다. 정수기 내부에 있는 에바라는 이 증발기가 문제였습니다. 이 에바는 그 정수기 내부에서 얼음을 만드는 핵심 부품인데요. 표면이 니켈 도금 처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설치가 시작된 지 1년여 지난 지난해 7월부터 정수기 물 안에서 금속가루가 섞여 나온다고 소비자들이 항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금속가루는 니켈이었고 이 증발기의 도금이 벗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렇다면 그때부터 코웨이 측에서 그 문제가 된 얼음 정수기 교체 작업을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체하는 과정에서 또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고객들에게 니켈 가루가 나와서 정수기를 교체하겠습니다.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 정수기를 업그레이드 해준다고 표현한 겁니다. 업그레이드가 뭡니까? 더 좋은 등급으로 올려준다는 뜻인데 고객들은 영문도 모르고 바꿔준다고 하니까 고맙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저희가 만난 한 고객은 재작년 4월부터 얼음 정수기를 쓰기 시작했고 3주 전에 코웨이 측에서 정수기를 바꿔줬는데 이 얼음 정수기 물을 마시던 동안 둘째 아이의 아토피가 심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새 거로 교체를 해준다 그래서 고맙게 생각해서 왜 선뜻 이걸 새 거로 교체를 해준다고 하지? 우리가 왜 대상이 됐을까? 그러니까 건강한 아이들은 반응이 없고 안 좋은 아이한테 더 안 좋은 걸 먹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엄마로서 자책이 되는 거죠. 그랬군요. 이 코웨이가 소비자들한테 사실대로 알리지 않은 그 이유가 뭘까요? 네, 코웨이 측은 뒤늦게 공식 사과문을 냈습니다. 미국 환경보호청이 밝힌 니켈 섭취 기준치의 10분의 1에도 못 미쳐서 인체에는 해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신속한 교체가 먼저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알리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해당 물질의 인체 무해성 여부와 신속한 처리가 우선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사전에 소비자들께 바로 알려드리지 못한 점 사과드리겠습니다. 네, 표면적으로는 제품을 교체하는 데 신경 쓰느라 알리지 못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잘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 중금속 유해성 논란을 막으려고 숨겼다는 비난을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그나저나 실제로 그 건강에는 문제가 없는 겁니까? 네, 이 니켈은 호흡기로 들어갔을 때는 폐암 유발 가능성이 있는 물질입니다. 그렇지만 마시는 형태로 몸 안에 들어갔을 때 어떤지에 대해서는 아직 정설이 없습니다.
이 체내 흡수율이 낮고 또 관련 연구가 거의 없다는 점을 보면 가습기 살균제의 경우처럼 인체 유해성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소비자들이 얼마나 많은 니켈 가루를 먹게 됐는지 알 수 없고요. 또 위 안에서 위액에 녹아 체내에 흡수되거나 또 니켈 가루가 점막층에 박혀서 염증을 일으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아직 명확히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다라고 해석하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 되겠고요. 따라서 실제로 아이들이나 그 약한 사람들한테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것들은 과학적 근거가 극히 부족하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지금 현재 상태를 놓고 볼 수 있는 가장 근접한 얘기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네, 이렇게 점점 논란이 커지니까 코웨이 측도 적극적인 대응 입장을 취하고 있고요. 소비자들은 집단 소송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군요. 네, 코웨이는 문제가 된 얼음 정수기는 이 설치 기간에 관계없이 보상하기로 했습니다. 니켈 도금이 검출된 정수기 제품 모두를 회수하고 이 고객이 원하면 최신 제품으로 바꿔줄 예정입니다. 그리고 고객들이 그동안 낸 사용료도 모두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또 유해성 논란을 의식해서인지 니켈로 인한 건강상의 문제가 확인될 경우 이에 대한 책임도 지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논란 소비자들을 진정시키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소비자들은 인터넷 카페를 개설하고 집단 소송을 내기 위한 법률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벌써 코웨이 얼음 정수기 소비자 4,000명 가까이가 가입한 이런 카페도 있습니다. 정부도 얼음 정수기의 유해성 여부에 대한 현장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소비자분들은 2년 정도 임무를 먹었기 때문에 자기 몸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 병원 가서 확인을 받아야 되겠다는 얘기인 거고, 제가 볼 때 그거는 정당한 요구 같아요. 그래서 병원 검진의 기회와 비용을 회사가 부담을 해라. 네, 이 소송이나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지켜봐야 하겠지만 분명한 것은 정수기 시장 점유율 1위 업체인 코웨이가 제품을 잘못 만들었고 그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서 소비자들의 신뢰를 잃게 됐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경제주민이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삼성전자의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8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2014년 1분기 이후 2년여 만에 최고 실적입니다. 신형 스마트폰의 실적 호조와 함께 TV와 반도체 분야까지 골고루 성장한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박소정 기자입니다. 삼성전자의 올해 2분기 영업이익 잠정치가 예상대로 8조 원을 뛰어넘었습니다. 8조 1천억 원, 매출은 50조 원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영업이익은 지난해 같은 분기보다는 17.4% 증가하고 지난 1분기와 비교하면 21%가 늘어난 수치입니다. 영업이익이 8조 원대로 올라선 건 2014년 1분기 이후 9분기만입니다.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최고점을 찍은 건 2013년 3분기로 10조 2천억 원이었고 2014년 1분기 8조 5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다 세계 경기 침체와 반도체 수출 부진 속에 추락하기 시작한 영업이익은 2014년 3분기 4조 원대까지 내려갔습니다. 이후 차츰 회복돼 올해 1분기 6조 7천억 원에 이어 2분기 8조 원대로 올라선 겁니다. 삼성전자는 모든 사업 부문이 고르게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스마트폰 갤럭시 S7이 2분기에만 1,600만 대가 팔리는 등 IT 모바일 부문에서 4조 원 넘는 영업이익을 낸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 고가의 퀀텀다 TV가 북미 시장에서 많이 팔리면서 가전 분야 수익이 1조 원을 넘기고 반도체 사업도 2조 5천억 원 이익을 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3분기에도 성장세를 이어가기는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모바일 쪽은 3분기는 2분기보다는 조금 실적이 악화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분기가 생각보다 너무 좋았었고 하반기에는 애플의 신제품 출시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장이 양분될 가능성이 높고요. 스마트폰 경쟁이 치열해지고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에 따라 불안 요인이 다양해진 것이 변수입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롯데그룹이 지난해 경영권 분쟁 이후 불투명한 지배구조의 원인인 순환 출자를 해소하겠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우리나라 전체 대기업 집단 가운데 가장 많은 순환 출자 고리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4월 1일 기준 롯데그룹의 순환 출자 고리는 모두 67개로 우리나라 전체 순환 출자의 71.3%를 차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계열사 간 지분 소유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순환 출자는 총수의 지배력 강화에 악용되고 기업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지난해부터 공정거래법은 신규 순환 출자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오늘 대통령 주재 무역투자진흥회의 직후 정부 합동 브리핑에서 앞으로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경제 인식과 비상한 각오로 경제 활력 회복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유 부총리는 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민간 투자와 수출이 살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추가 경정 예산을 통해 재정을 보강하고 엄정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 구조조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학생들이 가장 일하고 싶어하는 기업 어딜까요? 취업 포털 인크루트가 구직 활동 중인 대학생 회원 1,300여 명을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 160여 개 기업 가운데 네이버가 응답률 10%로 2년째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네이버는 성장, 개발 가능성과 비전 항목에서 특히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인터넷에 친숙한 20대와 접촉 빈도가 높은 만큼 네이버 선호 현상은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인크루트는 내다봤습니다. 자, 이어서 CJ제일제당과 아모레퍼시픽, 삼성전자가 순위에 올랐고요. 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한국전력공사 등 공기업 3곳도 나란히 상위권에 올랐습니다. 고용 불안이 심화하면서 안정적인 직장을 택하려는 경향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됩니다. 가장 일하고 싶은 그룹사로는 CJ그룹이 지난해에 이어서 1위에 올랐는데요. 문화 콘텐츠를 즐기는 대학생들에게 CJ의 문화를 만드는 기업이라는 이 이미지가 매력적으로 다가온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어서 삼성그룹과 LG그룹, 신세계그룹, 현대자동차그룹이 5위 안에 들었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16일부터 28일까지 온라인으로 이루어졌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39%포인트입니다.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합병 여부를 최종 결론 내릴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가 오는 15일 열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오는 15일 전원회의를 열어 양사의 합병을 금지한 사무처의 판단과 SK텔레콤 등의 반대 의견을 들은 뒤에 최종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심사 일정을 통보받은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은 자료 제출 시간 부족 등의 이유로 일정 연기를 신청할 수 있지만 아직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제네시스 브랜드의 두 번째 모델 G80가 오늘부터 판매됩니다. G80는 3.3 모델의 럭셔리, 프리미엄 럭셔리, 3.8 모델의 프레스티지, 또 파이리스트 등 총 4개 모델로 구성됐고 판매 가격은 4,810만 원부터입니다. 지난달 초 열린 부산국제모터쇼에서 세계 최초로 디자인이 공개된 G80는 어제까지 11,200명이 사전 계약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6월 메르스 사태의 영향으로 실적이 좋지 않았던 대형마트들은 지난해 부진에 따른 반사 효과로 올해 매출 신장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지만 결과는 반대로 나왔습니다.
롯데마트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6월 매출 증가율이 0.2%에 그친 것을 비롯해 홈플러스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마트는 한 자릿수 신장률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지난해를 기점으로 소비자들의 구매 채널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급속히 이동하고 있는 데다 정부 규제가 강화되면서 대형마트 실적 부진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개성공단에서 입주기업을 지원해온 업체들이 정부 보상안이 미흡하다며 미수금 채권을 정부가 변제하는 등 적극적인 보상안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개성공단 영업기업연합회는 오늘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비상대책총회를 열고 개성공단에서 사업했던 60여 개 영업기업이 미수금 채권을 포함해 700억 원의 재산 피해를 봤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개성공단 영업기업은 은행과 금융기관, 건설사, 식당, 사무용품점 등 입주기업을 지원하고 공단에서 이들 기업을 대상으로 영업해온 업체들입니다. 네, YTN 경제에 특화한 뉴스 쏙쏙경제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뉴스통이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